예, 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제 9강이니까 어디냐면 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네. 그게 이제 띄어쓰기 1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거길 보면 이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왜 어려운가 이렇게 나왔죠. 국어의 띄어쓰기가 어려운가. 이제 뭐 띄어쓰기는 정말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말 자체 띄어쓰기가. 그래서 참 하여튼 어려운데 이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영화 같은 인구어의 그 경우 단어의 경계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 것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그냥 철자마다 영어는 어차피 다 띄어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은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보면 단어와 단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단어와 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제 어떤 의미를 이루는 거죠. 이걸 이제 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사 구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우리나라 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동네 띄었죠. 우리 학교 띄었죠. 우리 가족 띄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띄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 넘어가 보세요. 7사쪽 우리 플러스 나라, 동네, 학교, 가족의 구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단어로 자 거기다 붙여주세요. 두 번째 줄 7사쪽 우리나라는 하나의 단어로 간주해서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새, 새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새 플러스 해, 순, 책, 자동차의 구성이기 때문에 띄어 쓰일 것 같지만 새와 새순은 거기 또 밑줄 세. 네 번째 줄 끝에 새와 새순은 하나의 단어로 붙여 써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새해, 뉴이어잖아, 뉴이어. 새순 이런 거는 우리가 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구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를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단어가 아닌 구로 간주해서 띄어 쓰도록 하기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큰 코 다치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밑에 있죠? 첫 번째 단락 74쪽에 열째 줄 끝에 있어요. 큰 코 다치다. 여기도 구성형으로 보면 관용어 큰이 명사를 수식하고 큰 코는 다치다를 목적어가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큰 코 다치다는 큰 코 다치다 이게 맞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표현에서 그냥 큰 코 다치다를 붙여 쓴다는 실제로 큰 코가 다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매우 큰 코 다치다 이런 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매우 큰 코 다치다는 그래서 본래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봉변을 당한다, 무한을 당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코 다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기 먹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제 가는기 먹다도 보면 가는기 먹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기가 조금 먹다, 보잘것없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실제로 단어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사전을 찾아보는 게 손쉽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코 다치다를 어떻게 띄었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전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75쪽에 이제 띄어쓰기의 실제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75쪽을 펴보시면 띄어쓰기의 실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의 띄어쓰기라고 나왔죠. 조사. 이 조사를 이제 어떻게 띄어쓰는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그 앞말에 붙였으니까 도움을 준다는 걸 조사라고 할 때 이 조자가 도움 조자거든요. 사는 이제 품사겠지만. 나는, 나를, 이런 게 다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 쓰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그 보조사 이런 건데, 이건 뭐 하여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조사든 뭐든 붙여 쓴다, 이거는. 하여튼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붙여 쓰는 거죠.
자, 지금 75쪽을 보고 있습니다. 75쪽에 띄어쓰기 실제에서 조사의 띄어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붙였습니다. 자,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의존명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의존명사는 보통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겉대 수줄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바양척체 듣둥대로만큼 족족 듣둥대로만큼 족족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겉대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겉대 수줄 끊고요. 바양척체 끊고요. 듣둥대로만큼 족족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이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단위성 의존명사의 명, 권, 대가 있다. 자립적으로 쓸 수가 없죠. 친구가 명 왔다. 책상에 책이 권 있다. 이렇게 쓸 수 없죠. 세 명 왔다. 다섯 권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인데 뭐 겉 좀 주세요. 이런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 좀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써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밑줄 좀 쳐줄 게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마지막 단락 75쪽이 그러나 다음에 수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1편 제1 이 붙었죠. 띄고 편이죠. 제7연대 제27대 33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제1하고 연구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원칙이지만 이들을 각각 제1편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3회 274번지 이런 것들을 거의 붙여 쓰죠. 여러분도 뭐 그 뭡니까 편지 같은 거 쓸 때 산 몇 번지 할 때 이게 다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988 띄고 년, 5 띄고 월, 20 띄고 일, 8 띄고 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에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로 것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것은 특히 구어에서 거로 바꿔서 이제 혼동을 한다는 그것 할 때 그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볼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볼 게 많다. 우리가 볼 것이 많다 이러는데 이제 볼 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게는 볼 거 플러스 이가 되는 거죠. 이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어체로 바꾸면 볼과 개를 붙여 쓰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썼죠. 근데 하여튼 이제 볼 게는 볼 것, 이게 이제 의존명사 이렇게 뜨는 게 맞겠죠. 집에 갈 거다. 이것도 갈 것이다잖아요. 이걸 이제 거드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띄어쓴다는 거예요. 한 번에 띄어쓰기. 자, 이것도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인데, 한 번은 흔히 이거 한번 먹어보자. 사용되는데 번이 단위성 의존명사죠. 한과 번을 띄었어요. 그러는데 한 번은 횟수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전체가 어떤 일을 삼아 시도함을 의미한다. 즉 번이 단위성 의존명사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전체가 하나의 단어 합성어로 쓰인 것이다. 횟수의 의미를 가진 한 번도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번이라는 게 정말 한 번, 원 타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보세요. 번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원 타임이에요. 한 번. 그런데 한 번을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이러면 이거는 꼭 원타임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갔어요. 근데 나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크 잡고 막 30분 동안 있어. 그럼 이게 한 번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 6, 7곡 부르는 거죠. 그래도 한 번이 된다는 거예요. 분말 이해 가세요? 이게 떨어뜨리면 진짜 한 번인데 이렇게 한 번은 그냥 뭔가를 시도하는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도 뜻이 통하면 번은 횟수를 가짐으로 한가번을 띄어쓰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쓰는 것이다. 여기 밑에 나오죠? 실패하던 성공하는 한 번 해보자. 한 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 번이 되지만 이렇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번으로 바꿔도 뜻이 통하죠. 두 번으로 이렇게 바꿔도.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이제 그 띄어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번이 횟수의 의미를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다시 보세요.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횟수의 의미로 한가번을 띄어쓰고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해도 그렇죠. 음,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붙여 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요령이 될 수 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 번 해보자. 한 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 번이 되지만, 그러니까 실패해도 한 번 해보자.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근데 한 번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이런 말 쓰잖아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럴 땐 떨어뜨리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자, 수의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억 3,450 쭉 나왔어요. 다 단위를 띄어써야 된다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할 때. 우리나라 숫자 계산은 만, 억, 뭐 이렇게 썼죠. 만을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단위로 띄어쓴다.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그 76페이지에 그 밑에서 둘째 줄에 관습에 따라 만 단위로 띄어쓰도록 하고 있다. 12억 3천 뭐 나왔죠? 이렇게 띄어쓴다. 단음절로 된 것이 연이어 나타날 때 77페이지. 그때, 그곳, 한입, 두입과 같은 예가 해당하는데 단음절에 연이어 나타나긴 하지만 모두 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그때, 그곳, 한입, 두입.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때, 그곳, 한입, 두입. 그런 거. 우리 노래에도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데 뭐 한 잎, 두 잎 떨어진다 이러면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곳과 그래서 이제 그 한 단어가 여러 개가 연속이 될 경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덩어리 밑에 보세요. 그때 그곳 이걸 이제 이렇게 그때 그곳을 하기도 하고 한 입, 두 입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 다시 설명하면 그때 그곳이 맞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곳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단음절이면서 관용어나 부정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용어와 관용어, 부사와 관용어는 띄어쓴다. 훨씬 더 큰 새집, 훨씬이 덜 꾸며졌죠? 큰 새집, 더 큰 이 세상, 이 새 책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띄어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못 간다, 꽤 안 온다, 늘 더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쓰는데 이걸 더 못 간다 이렇게 붙여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어 같은 경우는 띄어쓴다. 자, 보조용언이 나왔어요. 보조용언. 불이 꺼져 간다. 꺼져 간다 떨어뜨렸죠.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거예요. 비가 올 듯하다, 올 띄고 듯하다죠. 다 보조용언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보조용어는 띄어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제 78쪽에 보면 셋째 줄에 책을 읽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아라. 이렇게 읽어도 띄고 보고죠. 잘난 체를 한다 같은 경우에서 읽어도 띄고 보고를 보고 체를 띄고 한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 뭐 잘난 체를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체를 읽어도 여기 네 번째 줄에 읽어 다음에 도에다 동그라미 적으세요. 체를 를 동그라미. 그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체를 같은 경우는 목적으로 쓰인 거고 도는 보조사로 쓰였잖아요. 하여튼 강물에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 본용어니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거기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본용어니 합성 동사인 경우 보조용어는 띄었습니다. 본용어니 합성어인 경우에 보조용어가 띄어쓰도록 한 것은 그 표기 단위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나가 띄고 버렸다. 또 빛나 띄고 보인다. 본용어니 합성을 하더라도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서 연결되는 보조용은 나가버렸다. 이런 거는 이제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나 보인다. 붙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용어니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단음절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이런 거죠. 빛나 보인다. 이런 건 붙였을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둘만 하다, 읽어볼만 하다, 되어가는 듯하다 같이 보조용어니 거듭 연결된 경우는 그냥 그 보조용어만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둘 띄고 만하다, 읽어볼 띄고 만하다, 되어가는 띄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도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 의미의 맥락들을 따져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뭐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구간인 하나의 단어로 간주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나왔죠? 거기 이제 보시면 하나의 단어로 간주되는 거. 여기 보면 뭡니까? 큰 코 다치다. 우리나라 하나의 단어라고 그랬죠. 새도 붙여 쓴다고 그랬죠. 보잘것없다. 큰 코 다치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그 뭐랄까요? 의미로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보잘것없다. 이런 것들이 큰 코 다치다. 여기 그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그 넷째 줄에 새 붙였죠. 그 다음에 큰 코 다치다도 붙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둘째 줄에 우리나라 붙였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죠. 보잘것없다는 이제 가까이 넘어갔는데 거기 그 74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보잘것없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 붙어 있죠. 보잘것없다. 그래서 답은 1번. 1, 2, 3, 4번 다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번을 보세요. 자, 2번을 보시면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에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어. 두하고 그릇은 띄어야겠죠. 이 두 그릇이잖아요. 두 그릇. 두는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내일은 학교에 꼭 갈 거야. 여기는 갈 띄고 거야죠. 갈 거야.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갈 거야는 갈 것이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를 줄여서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여기 저 새순이 돈다. 아까 설명드렸죠. 새순은 그냥 붙여 쓴다고 그랬죠. 새순. 새순, 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쓰니까 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볼게. 띄는 게 맞죠. 볼 것이니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볼하고 만하다를 띄야죠. 읽어볼, 볼 띄고 만하다죠. 친구를 한 번만 만나봤어. 이것도 한 띄고 번만이죠. 한 번만. 이 진짜 한 번이니까 한 번 횟수로 좀 더 좀하고 덜 이제 그 보통 이제 띄기도 하는데 좀 더 큰 것을 가져와라. 늘 더 먹는다. 여기서는 이제 늘을 하고 이제 더를 띄야겠죠. 일단 4번은 늘 더 이렇게 띄하고 좀 더 큰 거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더 큰 것 이렇게 띄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로 붙으면 좀 더 하고 큰 것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거기 77쪽에 보시면 나왔죠. 77쪽 보세요. 77쪽에 그때 그곳이나 한입도 뭐 이런 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좀 더와 큰 것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때 그곳 한입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를 골라라고 써요. 거기 이제 살림살이가 모두 살림살이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번엔 나도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책을 두 권, 이 두 권은 일단 띄어야겠죠. 5만 원, 5만 원만 보내줘. 이렇게 쓸 때, 일단은 뭡니까? 그
떠나가 버렸다. 떠나가에서 이렇게 지우고 쓸게요. 그 떠내려가 떨어뜨려야죠. 이거는 이제 맞죠. 이번엔 나도 한 번 노래를 부르. 아까 얘기했죠. 한 번이라고 하는 게 꼭 여기서는 그냥 여러 의미도 되지만 한 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번이라고 하면 한 번이고 책을 2권 이거는 2권이죠. 그다음 5만 원 같은 경우 5만 띄고 원이. 이 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사가 되는 것이고 을을 나타내는 조사죠. 그다음에 원은 이제 이걸 단위명사라고 해요. 단위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엔 나도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라는 2번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만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또 좀 10강도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을 보면 띄어쓰기인데 이거는 이제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 성과 이름은 이제 별개의 것이다. 거기 그 다음 페이지 10강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호, 자를 성과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성과 함께 쓸 때는 이충무공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 두 번째 살 둘째 줄 호화자는 이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과 함께 쓰일 때는 이충무공 유율곡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호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거기 또 밑줄 주세요. 율곡 띄고 이 충무공 이순신 같이 띄었어라. 호가 성명 앞에 놓일 때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또는 이름 뭐 이렇게 쭉 나왔죠. 선생님, 박사 등 같은 호칭에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성이나 이름 뒤 또는 성명 뒤에 김철수 선생님, 박사님 뭐 이렇게 나왔죠. 반드시 띄었어라. 김철수 선생님, 박사님, 김띠구 선생님, 박사님, 김철수 씨군, 김영희 양, 철수군, 영희 양 띄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김씨, 김군, 김양과 같이 성과 호칭어를 붙여 쓰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과 호칭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김 띄고 박사 뭐 이렇게. 시가 호칭어로 쓰일 때는 하나의 군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만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시가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성씨 자체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김씨 씨 박씨 부인 실씨 문중 의유당 김씨 그의 성은 남씨에서 씨는 호칭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전미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붙여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김씨 부인, 뭐 이씨 부인,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형태나 표면적인 구성이 동일한 경우라고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넘어가고 대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대로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또 조사로 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있는 대로 가져와라 해서 대로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띄었어야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럴 때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또 붙여 쓴다는 거예요. 너대로, 나대로. 자, 83쪽.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의존명사냐 보조사냐에 따라서 이제 붙여 쓰고 띄어 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조명사는 관형 성분을 선행시킨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언에 관형 사형이 오고 조사 앞에 체언이 오기 때문에 대로 앞에 관형 성분이 오느냐 체언이 오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죠. 관형 사형은 이제 뭐는 같은 거 이런 거 붙는 거고 또 만큼도 먹을 만큼 잡아라. 만큼 앞에 관형 성분이 오는 경우에는 만큼이 의조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먹을이라는 게 관형 성분이잖아요. 띄어쓰지만 동생만큼만 해라. 이럴 때는 체언인 동생만큼의 그러니까 이건 보조사로 썼다는 거예요. 동생만큼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야. 이런 거 띄었었죠. 보고만 있을 뿐 띄었었죠. 관형 성분이 선행하면 의조명사로 쓰인 거다. 띄었어야 되고 믿을 것은 실력뿐 이렇게 실력이란 명사 다음에 뿐이 붙었잖아요. 이럴 때는 체언 뒤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조사로 쓰였다는 거죠. 자, 간 같은 경우 사이간자인데 의조명사 전미사가 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간 야간 열차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산 띄고 간이에요. 사이란 뜻이 사이. 부모와 자식 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조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데 이틀간, 한 달간, 30일간 이런 경우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동안을 의미하는 전미사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틀, 한 달, 30일은 기간이잖아요. 서울, 부산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데 뭐 기간이 아닌 이런 그 뭡니까? 한 대상이 다른 대상까지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띄었습니다. 만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뭐 할 만하다 보조용언이죠. 가볼 만한 장소. 가볼 띄고 만한이죠. 정말 먹을 띄고 만하다. 그렇죠? 근데 조사 만과 동사 하다가 연결된 만하다 구성이 있어 그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형만 한 아우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와 앞에 함께 앞에 쓰여서 앞말이 나타나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의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죠. 그러니까 하다와는 띄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집채만 띄고 하다잖아요. 집채만 띄고 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고요. 하여튼 형만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84페이지 세 번째 줄은 이제 형 다음에 만한이 하여튼 체언 다음에 뭐 만한 이런 거 붙으면 띄어쓰지 않는다는 거죠.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조사 많이 안 가느니만 못하다. 안 띄고 가느니만 띄고 못하다죠. 그래서 이제 못하다 함께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형만 하다 이렇게 그 84쪽의 첫째 줄에 집체나 형과 같은 명사 뒤에 만하다가 연결될 때 사람들은 보조용언 만하다가 연결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이들 명사에 직접 결합시켜 집체만 한, 형만한 것 같이 잘못 쓰기도 한다. 근데 이제 집체만 한이라는 거, 형만 한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제 뭐뭐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뭡니까?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83페이지 다시 좀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용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만하다가 붙었을 때요. 가볼 만한, 먹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볼 만한은 가다가 동사잖아요. 먹을 만한은 먹다가 동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볼 만한 이 붙인 거죠. 먹을 만한 이 붙인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사 만과 동사다가 연결된 만하다 구성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킨다. 집체만 한. 그러니까 집체만 하다 이럴 때는 집체만 한. 형만한 아우가 없다. 형만 한. 많이 하다와 함께 쓰여서 이거 하다잖아요. 집체만 하다. 형만 하다. 이제 그렇죠? 그 앞말이 이제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한다. 집체만하게 달한다. 형만하게 도달한다.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많이 쓸 때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러면 이렇게 쓰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써요. 형만한 아우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형만 한이라는 거예요. 뭐 집체만한 뭐 바위, 파도 이럴 때도 이게 쓰는데 원래는 이게 맞다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의존명사 바와 이제 어미, 니은 바 이렇게 써놨죠. 어찌할 바, 공언하는 바 다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제 니은 바가 이제 의존명사 쓰이는 바, 혼동, 어미, 니은 바는 너희 죄가 큰 바, 응당,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소리를 검토한 바 이렇게 썼죠. 이때는 이제 이 어미 뒤에는 어떤 격조사도 결합할 수 없다. 이는 바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뭐한 바, 그러니까 큰 바, 뭐뭐한 바 이렇게 이런 거 한 바 같은 경우 또는 니은 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격조사를 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니은 바, 니은 바. 여기 지금 어찌 할 바는 니을 바잖아요. 니을 바. 공헌하는 바는 는 바잖아요. 는 바. 는 바잖아요. 그죠? 거기서 헷갈리시면 할 바에 리을 바, 공헌하는 바에 니은 는 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근데 이제 어미 니은바 같은 경우, 니은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붙여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는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관형 구성은 는 띄고 대도 이와 동일한 현상인데 집에 가는데 비가 왔다. 이거 어미잖아요. 가는데. 집에 가는데 차비가 10,000원이나 들었다. 이거는 집에 가는 도중인데 집에 가는데 비가 왔다는 집에 가는 도중인데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집에 가는 그 뭡니까? 집에 가는데 있어서 이런 뜻이잖아요. 집에 가는데 차비가 10,000원 들었다는 거는 집에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 아니라 집에 가는 그 거리까지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는 의존명사다.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 리을 걸 이런 거 후회할 걸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앞에 예문에 보면 리을 걸 뒤에 예문은 이제 것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그 거를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미에 포함된 걸은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의존명사를 포함한 관형 구성의 걸 이거는 것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후회할 걸 이거는 후회할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후회할 것을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지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죠.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뭐가 옳은지 알겠니? 니은지는 어미.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래서 지는 의존명사. 그렇죠? 그래서 의존명사 지는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를 기준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만 지할 때는 지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제 10회 졸업생 이런 것처럼 제를 뒷말과 띄어서 잘못 쓰는 경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이 실수하실 거예요. 두 번째 쪽에 제 10회 졸업식 1차 세계대전. 그런데 제는 대다수의 한자 수사에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붙여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 10회 졸업식, 제 10회 졸업식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띄어 쓴다는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 제 10회 졸업식, 10회 졸업식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물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나 숫자 함께 쓸 때는 붙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10회 띄고 졸업식이죠. 제10회 띄고 졸업식, 또 제11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또 쓸 수도 있다라고 나왔죠. 어쨌든 졸업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나 숫자 함께 쓰일 때는 제10회 10이 단위잖아요. 또 제10회 졸업식 10이 우리말이면 단위잖아요. 제1차 졸업식 1도 단위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외래어의 띄어쓰기 같은 거는 이제 위에는 넘어가고요. 바로 밑에 볼게요. 아이스크림, 더치페이, 비치 가운이죠. 아이스 띄고 크림 떨어졌죠. 더치 띄고 페이, 비치 띄고 가운, 탑 클래스.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냥 붙여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아이스크림부터 붙였습니다. 전문어로 되어 있는 홈런 더비, 운동 전문어라고 나왔죠. 뉴스쇼, 도핑 테스트, 약물 복용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앙상블 스테레오 이런 건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외래어는 이게 이제 일반어인지 전문어인지 참 알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 써는 거예요. 어쨌든 전문어도 붙였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준말이나 의문론적으로 융합이 일어나는 말도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르뽀라이터, 그러니까 르포르타지 라이트라고 나왔죠. 르포라이터.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글을 적는 사람이 에어 컨디셔너 줄여서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 그 원격 조정 장치죠. 오므라이스는 오믈렛 라이스죠. 오토바이는 오토 바이시클, 오피스텔은 오피스 호텔. 이게 다 줄여서 쓰여진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자, 그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 아침에 김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 거기 나왔죠? 그 아침에 이거는 김 띄고 선생이에요. 자, 김 선생은 김 띄고 선생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겠네. 김 띄고 선생. 그다음에 박구는 박 띄고 군이에요. 장씨 이거는 이제 성씨라고 했죠. 장씨는 성씨라고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이민호 씨도 이민호 띄고 씨라고 그랬죠. 아까 성하고 씨는 다 띄라고 그랬죠. 답은 3번. 자, 전미사인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틀간, 이게 전미사죠. 동생만큼 내 마음대로 남자들 뿐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대로. 거기 83페이지라고 써놓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하겠는데 83페이지를 찾아보시고 이건 다 이제 전미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1번, 2번, 3번들은. 자, 그 다음에 예문의 띄어쓰기가 이제 이건 좀 이따 해야겠죠. 3번은. 그 4번은 이제 바르게 된 거 제10회 졸업식 1번 뭡니까? 3번이 맞죠? 제10회 띄고 졸업식을 하든가 제10 띄고 회 띄고 졸업식을 하든가 이거는 85쪽이라고 써놓으시고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85쪽에 제4번에 나오고요. 외래어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거, 아이스크림, 바르지 않은 거. 지금 아이스크림 이거 다 붙이라고 했죠. 메이플라워, 더치페이 뭐 떨어뜨려도 되지만 리오그란데 강은 리오그란데 띄고 강이에요. 리오그란데 강은 리오그란데 띄고 강입니다. 거기 3번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서류를 검토한 바. 아까 했죠. 니은 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버는 맞고 후회할 걸. 왜 그래? 이거 할 걸 맞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띄고 돼요. 가는 띄고 돼. 그다음에 떠난지 떠난 띄고 지예요. 가번 나번 1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집에 가는데 뭐 이런 거 아까 나왔었죠. 거기 84쪽을 보시면 84쪽입니다. 84쪽에 거기 뭡니까? 2번 의조명사 바와 니은바 해가지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집에 가는데 비가 왔다. 이거는 이제 는데가 어미고 집에 가는 띄고 대차비가 없다. 이럴 때 는데는 의존명사가 포함한 관형 구성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